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올 3월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어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10명 중 6명꼴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은 35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이번 달이면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면 여자아이를 낳는다는 속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입덧과 태아의 성별에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여자아이를 임신한 경우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분비되기 때문에 입덧이 심해지는 경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올 3월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어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3월 출생아 수는 38,2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100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초혼 연령이 상승하다 보니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산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3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30세에서 34세 산모는 1.7%포인트 감소했지만 35세에서 39세는 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7만 1,4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남녀 모두 25세에서 34세 연령에서 감소했고 남녀 모두 35세 이상 연령은 증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0명 중 6명꼴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은 35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7%만 최근 1년간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컸지만 부양 비용은 낮아졌습니다. 전 연령대의 월 평균 부양 비용은 34만 8천 원이었고 딸보다는 아들이 부담하는 부양 비용이 월 평균 1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이번 달이면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1,6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4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2,979명으로 집계돼 28년 만에 1,000만 명 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순유입 인구는 경기가 7,554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순유입 인구 1위를 고수했습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이사한 사람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5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어린이 홍삼 음료의 인기가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진 않았지만 홍삼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 자녀들 몸에 좋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성분을 따져보니 홍삼 함량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어린이 홍삼 음료들입니다. 자녀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들 덕에 인기를 끌면서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 기대와 달리 대부분은 홍삼 함량이 홍삼 음료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20개 시중 판매 음료 중 홍삼의 지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1회 분량당 0.5mg 미만이 7개, 0.5mg에서 1mg이 6개로 60% 이상이 1mg도 들지 않은 것입니다.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 기억력 개선 같은 홍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량 이상의 성분이 든 제품은 고작 3개였습니다. 결국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여러 개를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것처럼 0.5mg이 그 미만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하루에 5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홍삼 성분뿐만이 아니라 당류 섭취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7개 제품은 한 번 마실 때 10g 이상의 당류를 섭취하게 돼 2번 이상 마시면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치 당류 섭취 적정량의 50%를 넘었습니다.
한편 풀무원 생활 건강에 홍삼 키즈업에서는 음료에는 쓸 수 없는 보존료가 검출돼 스스로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10년간 월세가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해당 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인데 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해 사실상 신혼부부 지원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이를 위해 먼저 주택도시기금이 매입임대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만든 뒤 기금의 자금에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을 더해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절반은 리츠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로 나머지 절반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이 집을 사서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 매입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10만 명 이상 시의 150가구 이상 단지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장 큰 관심인 월세는 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 기준 25만 원 선이 될 전망인데 최장 10년간 임대를 살 수 있고 월세는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첫 공급 규모가 1000세대 정도로 예상돼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다소 제한적인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는데 유사한 사례라도 다른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조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궁경부암이 젊은 여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해마다 2,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검진을 비롯한 검진의 활성화로 조기 발견이 크게 늘고 있는 자궁경부암. 산부인과를 자주 찾아가는 게 편하지는 않은데 또 자궁경부암 검사는 매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즉 자궁의 입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해마다 5만 명 이상이 진료받고 있으며 2015년 기준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조기 발견을 늘리려면 출산 경험이 없더라도 산부인과를 정기 방문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오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성생활은 일찍 시작을 했지만은 병원에 오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얼마큼 많이 와서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검진 프로그램에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도입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암 전 단계가 7년에서 20년까지 지속된다는 점도 정기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검진 대상이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교내 왕따 문제를 다룬 영화 장면입니다. 친구를 옆에 두고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욕을 하고 비웃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의 14.6%,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18% 이상이 작년 한 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 폭력이 14.8%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공간은 온라인 게임.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도 35%를 차지했습니다. 소통의 도구인 SNS가 폭력의 도구로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SNS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 없이 놀이도구로 활용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이 사이버 관련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여겨볼 점은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 폭행을 당한 자녀가 자라 자녀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처럼 사이버 폭력에서도 악플의 악순환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한 직장인 성윤아 씨. 종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는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어플 이용해서 자주 사 먹는데 최소 배달 가능 금액이 쓰여 있어요. 보통 12,000원, 크게는 3만 원까지도 있거든요. 그럼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이 없으니까 좀 더 남기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지출이 커지는. 국내 1인 가구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킬 때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택배 배달을 받을 때 난감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높은 집값이 부담스럽기는 1인 가구도 마찬가지. 현재 생활비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부분과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모두 주거 비용을 꼽았습니다. 또 향후에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의 공급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스로 소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잠을 푹 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각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꿀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자는 시간은 7시간 49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4년 조사에서 18개 나라 중 꼴찌였습니다. 1위 프랑스보다 1시간 넘게 적은 것입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사정이 이러니 잠잘 시간도 부족하지만 잠을 푹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45만여 명. 5년 전보다 57% 이상 늘었습니다. 숙면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꿀잠을 돕는 상품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4월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면용 귀마개와 안대, 전신 베개인 바디필로우 같은 숙면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련 산업의 급성장 속에 최근에는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 국민소득이 25,000달러대가 되면 숙면 등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선진국들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숙면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을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꿀잠 아이템의 인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절제해 먹고 충분히 걷는 것. 이 건강관리의 기본을 실천하는 성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금연과 걷기, 그리고 한자리에서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지 않는 절주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은 31.6%. 2008년 조사 시작 이래
계속 줄다가 지난해 처음 2%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금연과 절주, 걷기를 실천하면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절대로 피지 않는 것이 좋겠고, 술은 하루에 남자는 2잔 이하, 여자는 1잔 이하를 마시는 것이 좋겠고, 걷기는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 실천율은 지역별 차이가 컸습니다. 가장 높은 서울이 41.1%에 달한 반면 최하위인 제주는 20.5%에 불과했습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을 실천하는 성인의 비율이 제주는 서울의 절반에 불과한 겁니다. 또 강원도는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각각 44.7%,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나이대별로는 20대의 건강관리 실천율이 가장 높은 반면 사회활동으로 바쁜 30대와 40대는 가장 낮아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마다 국가 암검진을 받다가 대장암이 발견된 여성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어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대장암을 키울 뻔했습니다. 증상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죠. 대장암이 될 확률이 큰 선종성 용종 환자는 2008년 6만 7천 명에서 2013년 12만 9천 명으로 6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장암은 1기와 2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5%, 3기는 80%, 4기는 19%로 어느 순간 치료 성적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5년마다 권고되지만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40세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대장암 환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대장암 발생률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 환자가 2명이나 있다, 그러면 3배에서 4배 정도 더 증가하게 되고,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의 그 암 발생 시점이 50세 전이다, 그러면 암 발생률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전에 복용 약물을 일시 중단하는 등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구불구불한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신나게 내려가는 아이들입니다. 미국에 사는 스코티 홉스 씨가 5 자녀를 위해 오두막 안에 설치한 실내 미끄럼틀인데요. 2층 높이에서 내려오는 이 미끄럼틀은 길이가 약 2.8m. 그는 6개월 동안 이어진 작업을 끝내고 아이들을 불러 깜짝 공개 순간을 촬영한 겁니다. 아빠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미끄럼틀을 타고 미소 짓는 아이들. 여느 놀이터가 부럽지 않다는 표정들을 보니 엄지를 절로 치켜들게 되네요. 욕실에서 샤워 중인 주인 곁을 서성이는 작은 새. 그런데 이 새의 탄생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한 남성이 마트에서 산 메추리알을 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직접 인큐베이터 안에서 돌본 건데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준 기기 안에서 4일 만에 알을 깨고 나왔다는 이 메추라기. 주인은 이 새에게 알버트란 이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성장 과정을 공개해 화제가 됐는데요. 주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동물원을 찾은 남자가 심심해하는 개코 원숭이를 위해 마술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럴듯한 눈속임으로 손 안에서 카드를 사라지게 한 남자.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텅 빈 손을 확인하자 개코 원숭이도 화들짝 놀라 입을 떡 벌립니다. 다시 카드가 나타나자 팔을 뻗어 이 마술의 비밀을 캐내려는 개코 원숭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술을 본 원숭이의 표정이 미소 짓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함께하는 가족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가족 교육과 가족 상담,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취업 여성이 급증하고 일생활 양립이 위기를 맞고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과거엔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국가적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올 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회 문제의 출발점은 가족의 문제이고 가정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혁신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공공성과 지역 공동체, 사회 혁신이 그것입니다.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시민 밀착형 가족 정책, 사회와 가정,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조화로움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와 잘 놀아주는 부모, 아이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부모. 저마다 좋은 부모의 정의는 다를 것입니다. 모두 태어나 처음으로 아이를 갖고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신 출산이라는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해야 할 많은 정보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남들처럼 키우면 다 잘 키우는 것일까?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많은 교육 정보와 소비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하기까지 한 부모님들의 피로감도 높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 학업 성취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도 요령이 필요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고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인 서울가족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비롯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부모교육부터 결혼 1년차를 앞둔 예비부부, 결혼 3년차 신혼부부, 결혼 5년차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결혼 7년차 아동기 부모교실과 패밀리 셰프, 결혼 9년차 청소년기 부모교실, 그리고 중장년기 가족교실 운영을 핵심으로 한 서울가족학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부모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것에 준비된 부모교육 전문기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비용 결혼 문화 개선을 통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작은 결혼식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상은 절차와 규모를 간소화하면서도 뜻깊은 결혼식을 올린 사연이며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공모 참여는 경기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작은 결혼식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출발을 알린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제22회 국제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열립니다.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 5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자주 안아주는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은 물론 두뇌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정감과 친밀감의 표현을 넘어 부모와의 포옹으로 얻어지는 편안함의 기억은 아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를 혼내고 나서 안아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